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QQQ는 생활필수품, TQQQ는 부자 지렛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 들어서 열흘이 지났네요. 오늘이 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두 개의 ETF로 힘차게 달려보자는 내용으로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그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동향 또 주식시장 동향이 되겠는데요. 1월 20일 이제 열흘이 남았죠. 1월 20일 날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는 재정부양책이 지금 확대될 계획이죠. 이번에는 상원, 하원, 양원을 다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블루웨이브라고 하죠. 블루웨이브는 파란 물결이라는 뜻인데 민주당의 당색이 파란색이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대통령과 상원, 하원 모두를 민주당에서 차지했다는 뜻으로 그래서 블루웨이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에서는 통화 긴축 목소리가 지금 다소 나오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투자자들의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데요.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도 많았죠. 부정투표다. 거기에서 반발을 했고 또 의회 폭력 사태도 있어서 또 사망하는 사건까지 생기고 미국에서는 정말 치욕적인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대표고 선진국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그 인종차별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민주화가 잘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시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미국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국 주도권을 잡으면서 아마 공격적인 재정부양책이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시장이 바이든 당선 또 민주당 하원 장악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양적 완화 조치와 부양책의 윤곽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분간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또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기부양책 또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에 주목이 되겠고 또 법인세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것도 공약이니까 21%로 내렸었는데 다시 28%로 환원하겠다 하는 그런 제도인데 당장 시행은 어렵겠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수립과 또 추가 부양책 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미국이 우선 안정이 된 다음에 법인세 인상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법인세 인상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금방 실현될 것 같지는 않고 안정화된 다음에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달러의 그 양적 완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 하락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 상승이 가파르죠. 원화 가치가 상승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환율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급격한 하락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제 김정은 대표가 핵무장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도 오히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환율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변화가 모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인 QQQ는 생활필수품, TQQQ는 부자 지렛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기본 현황입니다. QQQ와 TQQQ는 대표적인 나스닥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ETF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 상장된 ETF가 약 2360개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그걸 우리가 다 배울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주의 대표인 나스닥의 ETF QQQ와 또 3배인 TQQ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QQQ는 시가총액이 1331억 달러였었는데
지금 1,524억 달러로 4개 단위나 상승을 했습니다. 72위에서 68위로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도 155조 원에서 167조 원으로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시가 분배율은 배당이 되겠는데 연 0.55%, 4월, 7월, 10월, 12월 배당을 주고 있고요. 설정일은 1999년이라 21년 정도가 됐죠. 보유 종목은 오늘 날짜로 보니까 103개 종목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1배가 되겠고요. TQQQ를 보겠습니다. TQQQ는 작년 하반기에는 1032위였습니다. 그런데 951위로 80단계를 뛰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뛰어 올랐죠. 운영사는 프로쉐어고요. 운영보수가 좀 높습니다. 0.95%. 여기는 0.2%인데 이게 운영보수가 상당히 높고요. 시가총액을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73억 달러로 약 8조 5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10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이 됩니다. 이제 10조 원을 넘었죠. 안정적인 단계로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TQQQ는 QQQ의 3배 레버리지 ETF죠. 지난번 ETF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8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11조 원이 돼서 이것이 이제 10조 원 이상 투자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운영 보수가 싸면 좋겠다 했는데 TQQQ는 운영 보수는 조금 높은 편이죠. 1% 가까이 되니까. 어쨌든 이제 보수가 높다는 것이고 운영 기간이 길어야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11년, 22년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운영사가 대기업이면 좋겠다 했는데 인베스코나 프로쉐어나 모두 대기업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QQQ 편입 종목을 보겠습니다. 10종목이 되겠는데요. 애플이 12.04%,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8.93%, 아마존이 8.58%, 그리고 최근에 아주 이슈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 전기자동차 기업이 5.18%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3.49%, 알파벳 A와 C가 6% 정도 되죠. 두 개 합해서. 이게 지금 구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업체죠. 2.72%, 페이팔 2.27%, 콤캐스트가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10개 종목이 절반을 넘는 51.19%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편입 종목을 보게 되면은 테크놀로지 기술주 비율이 약 62% 정도 되고요. 컨슈머 또 소비재, 경기 소비재가 23% 정도 되고 헬스케어 업종이 약 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잘 돼 있는 그런 ETF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설명했듯이 QQQ는 1배, TQQQ는 3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ETF 고를 때 판단 기준 뭐 다 조건에 합당한데 TQQQ가 운영보수가 조금 비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년 동안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이 보라색이 TQQQ고요. 빨간색이 QQQ인데 먼저 보라색 먼저 보겠습니다. TQQQ가 작년 1월이죠. 90달러였습니다. 1월 2일 날. 그런데 12월 말을 해보니까 181달러가 되었고요. QQQ는 214달러에서 313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QQQ는 105.43%가 상승을 했고 QQQ는 46.88%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개 다 큰 폭의 상승이죠. 그런데 여기 3월 달을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1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확산이 돼서 3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미국에서 1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었죠. 팬데믹이. 그때 TQQQ는 급격한 하락을 했었죠. 이 QQQ보다 뭐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 요때가 위기죠. TQQQ의 위기가 요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QQQ는 내려가다가 이제 바로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올랐는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다가 또 여기서도 9월 달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여기서도 하락이 있었고 이런 그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TQQQ가 부자로 가는 지렛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오늘이 이제 1월 10일인데 1월 8일 현재로 보니까 QQQ가 319달러로 지난 연말보다 1.7%가 현재 상승 중이고요. TQQQ는 190달러로 4.6%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테슬라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년 스타트가 상당히 아주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보면 되겠죠. 많은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격한 하락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TQQQ가 100%가 올랐는데 상승률이 좋은 TQQQ를 무작정 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무작정 담을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은 나스닥 지수가 상승 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34% 상승했다고 하면은
QQQ도 따라서 34% 상승하겠죠. 1배니까. 근데 TQQQ는 34%의 3배인 102%가 단숨에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스닥 상승 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TQQ는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락 시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스닥이 34%를 하락을 하게 되면은 물론 QQQ는 34% 하락을 하겠지만 TQQQ는 마이너스 102%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ETF는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급격한 하락이 발생한다면은 개별주들은 녹다운이 되는 것이죠. 개별주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도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이고 공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 공황이 온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상승 시에는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좌가 계속 불어나는데 급격한 하락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 담아서 안 되는데 대책은 없는가? 우선 자산의 100%를 다 담을 수는 없겠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자산의 몇 프로를 QQQ와 TQQQ에 담을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각자 생각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요. 급격한 하락 시에 대응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QQQ하고 TQQQ를 15% 내외로 잡는 것을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각자에 따라서 20%를 담을 수도 있겠죠. 얼마 정도를 매수할까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을 하셔서 하면 되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브로그 이웃 중에서는 그 맑은 시야라는 분이 있는데 자산의 100%를 TQQQ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년에는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던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은 20% 정도를 유지한다. 그렇게 된다면 QQQ와 TQQQ가 약 30% 내외가 되겠죠. 현금은 20% 정도, 그 외에 개별 종목과 다른 ETF를 약 50% 정도 해서 100%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나스닥 상승 시의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하루에 3% 상승 시에 QQQ를 5% 매수하고 TQQQ는 5%를 매도를 합니다. 상승 중이지만은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QQQ는 20%로 증가할 테고 TQQQ는 15%에서 10%로 감소하게 되겠죠. 현금은 그대로 20%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또 플러스 3%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QQQ를 추가로 매수해서 25%를 만들고 TQQQ는 5%를 추가 매도해서 그러면 5%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스닥 종가가 플러스 3% 발생 시마다 TQQQ를 매도하고 QQQ를 매수하면서 TQQQ의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이 탐욕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TQQQ는 탐욕 수단이다, 이렇게 봐서 이 해지 수단인 QQQ를 늘려나가는 것이죠. 탐욕을 부릴 때 매도를 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스닥 하락 시의 대응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3%가 하락을 했다고 하면은 QQQ는 현행대로 15%를 유지하지만 TQQQ는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15%에서 이제 20%로 늘리고, 그러면 현금은 이제 15%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시 마이너스 3%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QQQ는 뭐 그대로 놔두지만 이 현금에서 TQQQ를 5%를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TQQQ가 25%로 늘어나는 것이죠. 마이너스 발생 시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스닥 종가가 마이너스 발생 시마다 보유 현금으로 TQQQ를 5%씩 추가 매수해서 TQQQ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3%가 4번이 뜨게 되면은 현금이 이제 다 샀으니까 바닥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유하고 있는 QQQ를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5%를 매도해서 TQQQ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4번까지 가능하겠죠. QQQ를 보유 비율을 0으로 하고 TQQQ는 현금으로 다 샀고 또 QQQ 매도분을 다 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15%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TQQQ가 50%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죠. 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힐 때 오히려 탐욕을 가지라, 이런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QQQ가 15%, TQQQ가 15%, 현금이 20%, 이건 이제 유지를 하는데, 비상시에는 이 QQQ와 TQQQ 그리고
현금 비율을 유기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내 계좌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이제 작전이 되겠는데요. 모두가 탐욕에 사로잡혀 매수할 때는 TQQQ를 매도하고, 또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매도 클릭을 할 때는 TQQQ를 과감히 매수해서 안전판 역할을 하여 계좌를 계속 불려나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경제 공황 같은 아주 큰 공황이 오기 전에는 이것이 적절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대로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금 하락을 했었죠. 그때 저는 TQQQ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실행하면서 또 더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전략이 있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